안녕하세요. 톡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하나쯤 구비하고 계신 구급상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구급상자를 오픈해 볼까 합니다. 닥터맘의 구급상자. 여기는 저희 집 부엌인데요. 제가 이 위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의 구급상자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손은 바로 닿고 냉장고와도 가까이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지만 아이들의 손이 닿기에는 높은 곳에 있죠. 이 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의 손이 바로는 닿지 않을 만한 곳에 물품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윗칸에는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어른들의 약, 그래서 아이들의 손이 절대로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나마 낮은 곳에는 자주 쓰는 약이나 밴드처럼 아이들도 스스로 꺼낼 수 있는 혹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위치해 두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여기 가장 많이 쓰는 실제 구급 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실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 상자인데요. 한 10년 정도 되어서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칸은 주로 장비들을 보관해 놓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교체 온개 많이 가지고 계시죠? 끝에 이렇게 팁이 있어서 귀에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얇은 플라스틱 비닐처럼 생긴 이런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팁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끼리만 사용하실 때는 여러 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전자식 체온계. 체온계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2종류 정도 구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장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내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아이가 혹시 입병이 자주 난다든지 치과 진료를 받을 일이 자주 있다면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막내가 입병이 좀 자주 나는 편이라 구석구석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면포 합출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성분들 미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 번씩 뾰루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팁이 생각보다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 수압으로 소독을 하시고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이제 아이들의 상비약이 들어있어요. 많이 보셨죠? 타이레놀 계통 그리고 브루펜 계통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걸 번갈아서 먹이는 용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먹일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똑소리 채널 열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먹이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관하시기가 좋지만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박스채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때는 지퍼백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은 약들을 작은 지퍼백에 넣되 기억하실 것은 복약 지도서, 사용 설명서를 꼭 같이 보관하실 것. 그리고 약 안에 보시면 약에도 이렇게 유효기간이 원래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먹다 보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꼭 보관 중인 지퍼백의 겉면에 반드시 기입을 하셔서 유통기한 내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상비약으로도 가지고 계시고 처방받아서 쓰고 남은 것들 집에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패치 성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침 패치로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기침을 조절하는 건 아니고 기관지 확장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가 수축되는 그런 질병이 아닌 이상은 사실 효과를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 패치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처방을 받으시고 상의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그 감기약 같은 것들은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의 약들이 시럽 제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장기간 어렵기도 하거니와 증상이 있다면 그때 맞는 약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외의 약들은 구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물품들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칸은 이제 생리식염수. 아이들이 이제 다쳤을 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가 나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첫 번째. 지금은 여기 작은 박스라 20cc밖에 없는데 1리터 이런 대용량들이 약국에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씩 위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즈, 그것도 약국에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개별 포장된 게 중요합니다. 멸균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고, 그리고 밴디지나 이런 거즈를 자를 때 쓰는 가위를 문구용과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소독 성분들이 있는 건데, 알코올 수압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알코올 수압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소독할 때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 열린 상처가 없는 그냥 매끈매끈한 피부를 소독해서 쓸 때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어느 정도는 야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상처에는 오히려 이런 포비돈 스왑, 빨간 약 이거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다쳤을 때 그냥 소독도 할 수 있고 열린 상처에도 소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착색이 될 수가 있어서 얼굴에는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소독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말리거나 아니면 닦아내거나 하시면 소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회용 면봉인데요. 이렇게 큰 패키지로 된 면봉들은 일단 개봉하는 순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고를 바를 때는 하나씩 개별 포장된 면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칸에 연고들이 들어있어요. 항생제 연고들도 있고,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들. 아마 처방 받으셔서 여러 개 집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한 용도에 정확하게 맞게 쓰기가 어렵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금방 흘러요. 그래서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밤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밤 같은 것들 아이들 얼굴 같은 데 텄을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특별히 시판되는 것들을 위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맞다면 번갈아 가면서 같이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밴드 제제예요. 밴드 제제인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이런 일반 밴드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묻혀서 사용하시기 좋은 것들, 연고를 묻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별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을 분산시켜서 상처로부터 좀 주위를 흩트리면서 덜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실제로 통증이 좀 경감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상처난 부위에 이제 습윤 드레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촉촉하게 아무는 그 전 과정을 유지하는 걸 습윤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얇은 이렇게 띠한 소재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좀 도톰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사실 이제 목적하는 바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얇을수록 진물이 좀 적은 상처에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도톰한 것들은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 쓰시면 되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처 크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잘라서 쓰시고 보관하시고, 특별히 이거는 크게 그 표면이 오염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두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건 안에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외부랑 통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2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급 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소아과 의사이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영양제를 먹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이거 하나만 먹입니다. 비타민 D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뛰어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D 하나만 꼼꼼히 먹이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유산균 정도? 이것도 늘 먹이거나 뭐 꼭 먹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변이 좀 안 좋다, 뭐 배가 좀 안 좋다 할 때만 그냥 선택적으로 유산균 정도 추가해서 먹이고 있어요. 밥을 잘 먹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욕실을 두고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코 세척제, 많이 사용해 보셨죠?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약국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통이 있고 튜브가 있고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 식용수를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방 아이들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코가 막히거나 뭔가 불편하다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대여섯 살 정도만 들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저희 막내가 비염이 있어서 스프레이 제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잊지 않게 손에 잘 닿는 곳에 늘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처방된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집의 구급상자를 보여드렸는데요. 각 가정에서의 필요 물품 리스트를 첫 번째 댓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각 가정의 물품들과 비교 점검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